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2022년 초 전차라떼에서는 1년 동안 개통 예정이었던 노선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벌써 그 1년이 다 지나갔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1년간 개통한 지하철 노선들을 정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개통 예정인 노선들을 새롭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초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당고개에서 진접구간,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에서 신사구간, 그리고 신설노선인 경전철 신림선, 대곡 소사선으로도 불리는 서해선의 원종 연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진접선은 3월, 신분당선 연장선과 신림선은 5월에 개통했습니다. 진접선은 남양주 진접에서 당고개까지 15분 주파라는 압도적인 속도와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읍, 그리고 별내 별가람역이 있는 별내 신도시 북부에서 서울도심까지 바로 간다는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4호선의 노선 경로상 강남이나 잠실로 가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노리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진접행보다 당고개행이 많아서 진접선 구간의 배차 간격이 상대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당고개행과 진접행의 비율이 2대1, 심할 때는 3대1 정도까지 벌어져서 진접행을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시간당 3, 4회 정도까지 배차가 벌어지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6회로 10분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강남대로 관통이라는 노선 자체의 경쟁력과 기존의 2, 3호선 환승에 7, 9호선 환승이 더해지면서 신분당선을 탈 사람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7호선이나 9호선에서 출발해서 신분당선을 타려면 고속터미널 양재 코스로 2회 환승을 하거나 신분당선 대비 오래 걸리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승객들이 논현역, 신논현역에서 1회 환승만 해도 신분당선을 탈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노선의 아쉬운 점은 역시 요금이겠죠. 기존에도 정자역 인왕과 이북의 운영사가 다르고 각각 추가 요금을 받아왔는데 강남에서 신사까지의 연장 구간도 기존 노선과 별도의 사업자라서 500원의 추가 요금이 또 부과됩니다. 심하게는 신사에서 양재역까지 기존 노선인 3호선을 타면 D자로 우회하지만 11분이 걸리고 기본 요금 1250원만 부과되지만 직선으로 질러가는 신분당선을 타면 이 시간이 7분으로 단축되지만 추가 요금이 2번 붙어서 총 2750원을 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분당선의 세 구간이 모두 민간 자본 투자, 즉 민자로 건설되었고 각 투자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이용자 입장에선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신림선은 서울 서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짧은 길이에 3량짜리 경전철을 만들어 개통했는데요. 똑같이 열차가 짧기로 유명한 김포 골드라인이 중간에 내리는 승객을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승객이 종점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것과 달리 신림선은 노선 중간중간의 환승역에서 손님 물갈이가 계속 일어나고 전구간 탑승에도 16분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 혼잡도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김포 골드라인 대비 덜한 느낌입니다. 어차피 몇 분 있으면 내리니까요. 올해 초 영상에서는 원래 노선 하나를 더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서해선 전철 원종 연장입니다. 일명 대곡소사선으로 불리는 노선의 일부이죠. 그 당시 말씀드린 바로는 김포공항역 구간의 설계 변경과 한강 하저터널 공사 지연 등으로 해당 구간의 공기가 늦춰지면서 대피선이 있어 회차가 가능한 원종역까지만 먼저 개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부천 원종동 지역이 전철 노선이 없는 음영지역이기도 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강남 방향 전철인 7호선 환승이 가능해져서 짧은 구간이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2022년 3월에 원종역까지 조기 개통 얘기가 나오다가 신분당선 신림선과 함께 5월 개통 예정으로 미뤄지더니 그 이후에는 아예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김포공항역과 한강 하저터널이 포함된 원종 이북의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는데 왜 개통을 못했죠? 개통을 하기는 할 건가?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있는데 서해선 전철 얘기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영상에서 스치듯이 다뤘던 부전 마산선은 안타깝게도 공정률 90%대에서 계속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연약 지번인 낙동강 구간을 지하로 건너는 하저터널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2022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직 이 붕괴 사고 다 복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고로 2023년 개통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부전 마산선은 경부선 삼랑진역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경전선을 대체하는 일종의 신경전선과 같은 노선이고,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최대 도시 창원의 창원중앙, 창원, 마산역을 직선 루트로 바로 이어주는 일종의 황금 노선인데, 국토부에선 여기에 고속철도인 KTX 이음만 넣으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역에서는 광역전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카드 찍고 타는 그 전철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죠. 아무튼 다른 구간의 공사는 이미 거의 끝났는데 낙동강 하저터널이 관건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호선 연천 연장입니다. 1호선 전철은 2006년 말에 기존 종점인 의정부 북부역에서 소요산역까지로 연장 개통했는데요. 1호선 전철이 운행하지 않는 잔여 구간 중 비교적 큰 시가지가 있는 연천군 정고급과 연천읍의 새솔로를 뚫고 전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는 연천 지역 주민들이 통근열차나 시내버스를 타고 동두천역이나 소요산역으로 와서 전철로 환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에는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까지의 직통 운행 여부죠. 지금까지 1호선을 연장하면 자연스레 서울시 도심 구간까지 직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거리가 100km가 넘는 천안에서 신창 구간도 청량리행 열차가 상시 운행하고 있죠. 하지만 연천의 경우는 다릅니다. 호레일 측에선 연장 개통할 연천군 구간의 수요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기존 1호선에 10량짜리 전동차 대신 6량짜리 셔틀 전동차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연천역이나 전곡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특히 청량리 이남으로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호레일의 셔틀 열차 운행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천 연장용으로 들어온 차량은 6량 3편성으로 이 차량들은 현재 수인분당선의 오이도에서 인천 구간에서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023년 개통 예정 노선들이 제발 이번에는 해를 넘기지 않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